편히 쉬었습니까? 1월 20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 조찬 간담회하고 10시엔 국무회의 참석 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두 건입니다. 먼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입니다. 국방부는 내일부로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에 대한 병력 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모두 88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 29개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병력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판정 기준 9개 조항을 또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국가보훈처가 한지 김상옥 의사 순국 92주기 추모대회를 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1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효재초등학교 강당에서 일제 항거해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순국한 한지 김상옥 의사 순국 92주년 기념식을 갖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저 채널A 김영진입니다. 예. 어제 박상학 씨가 또 대북전단을 또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을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북전단 관련해서 군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찰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군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박상학 씨 이런 대북전단 날리시는 분들은 경찰에서 일단은 관여를 합니다. 1차적으로. 항상 저희 대북전단 살포 때는 군에도 경계를 강화한다거나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랑 지금 계속 북한에서도 대응 사격 관련해서 원점 타격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런 원점 타격인 이런 이야기를 할 땐 이런 풍선 날리기 행사가 사전에 보도가 돼 가지고 북한이 인지한 뒤에 발생한 것인데, 이런 지금 상황은 북한이 인지하기 전에 이미 날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행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그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비할 것은 없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예, CBS 임진수 기자입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관련해서요, 정신병력이 있는 장병이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개정을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혹시 이제 6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완화하면은 아무래도 이걸 악용할 소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6개월 이상 치료 경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병역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6개월 이상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과거의 치료 기록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증상들을 면밀히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경우 충분히 그러한 악용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병무청에서 이제 그 조사관들이 있잖아요. 수사권을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검토를 할 때는 병무청의 징병 전담을 담당하던 전문 의사들과 군 내에 있는 전문 의들이 과목별로 이 검토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머니투데이 서동욱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의학 용어가 되게 많은데요. CRPS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요. 요거는 조정이 됐는데 6개월에서 3개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증상으로 판단이 되면 면제 처분이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CRPS로 판정이 되면은 병역이 면제되는 건가요? 그 사항은 우리 같이.
네, 보건환경 담당 구경일소리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CRP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외상을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치유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치유 과정을 벗어나서 만성적으로 좀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신경통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기존에는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치료하고 그 이후에 판정을 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3개월 동안 이제 관찰하고 그 진단이 맞다 그러면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도부터 고도까지 나와 있는데 심각성에 따라서 현역부터 그다음에 병역 면제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판정 급수는 변한 게 없고 다만 6개월 그 이후에 판정하던 것을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고 그것만 수정이 된 겁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어제 그 대통령께 연두 음보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자분들께서 잘 보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급조한 정책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창조국방은 국방부에서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 업무에 융합해서 혁신적인 국방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국방 발전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7개월 이상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 자문을 통해서 창조국방의 개념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창조국방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념기획 관련 부서와 그리고 외부 연구 영역 등을 통해서 노력을 더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 이 제시된 어떤 무기체계 등 전력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2015년 사업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되어 있고 또 비예산 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내년은 다시 또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천문학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게 북한이 2012년 저희 국방백서하고 이번에 발간한 백서에 보면은 전차가 100대 늘고 장갑차 300대 그리고 방사포 700문 등 사실 엄청난 규모로 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북한의 국방비와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국방비 산출이 쉽지 않은데 군사비 산출이 그러나 북한의 이런 비대칭 위협 또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1대1 대응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우리 국방비를 오히려 낭비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비대칭은 뭐냐면은 기술적 우위 그리고 정밀한 공격 능력, 공격이라기보다는 어떤 대응 능력, 그리고 정보 능력 이런 것 등이 저희가 오히려 비대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별로 효용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약적인 이번에 창조적인 국방 개혁 업무이고 또 앞으로 현재 전 세계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연구 등을 통해서 준비를 차분히 해서 필요한 시기가 오면은 전력할 수 있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창조국방은 기본적으로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군사력 운영 그리고 군사력 건설 그리고 국방 경영 등 이 국방 업무 전 분야에 대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지적하시는 것처럼 신무기 체계 개발이 창조국방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방 경쟁에까지도 지금 IT라든지 ICT 이런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또 구체성이 결여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현재 단계로서는 창조국방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중점별로 추진 방향별로 그리고 기술 성숙도 그리고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재탕 삼탕 이런 말도 나왔는데 사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여러 우리 시대별로 또 어떤 여건에 맞춰서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에 추진되었던 개혁 혁신 노력들은 점진적 단계적 변화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조국방은 기존의 틀에서 도약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국방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니까 어떤 생각의 변화, 패러다임 변화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10년 전에 많이 써왔는데 그때는 사실상 구호적이었고 이제 이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ICT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첨단과학 기술을 기존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접목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개혁 노력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희 국방부에서 하는 이 창조 국방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